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통합관광 할인카드인 남도패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남 관광객 6천만 시대를 위한 콘텐츠 전략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또한 한때 식물공항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무안국제공항이 24시간 내내 불이 켜지며 호남권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남도패스 카드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5천만을 돌파했어요. 2017년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주요 관광 거점의 그 입장객을 통계로 해서 봤을 때 전라남도가 약 5,08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는데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 순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 보니까 여수, 순천, 담양 그리고 목포, 구례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수시만 하더라도 약 1,500만 정도 전국에서 최다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관광객 5천만 시대를 대비를 해서 전남의 관광의 질적 어떤 성장을 이렇게 도모하기 위해서 남도패스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6년 8월에 광주광역시 그리고 전라남도 그리고 관광공사 강주전남지사 여가와 한꺼번에 남도패스 개발과 운영에 대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러한 남도패스는 충전도 가능하고 선불형 카드로서 이렇게 편리한 결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폭넓은 전남권에서는 폭넓은 할인 제도를 통해서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그리고 또 재방문의 어떤 기회를 높이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활력의 이렇게 목표를 두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가 야심차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남도패스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관광객들이 우리 전라남도에 관광객으로 오셔서 쓰실 수 있도록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해서 팔고 그다음에 충전 카드로 200만 원까지 충전해서 쓰되 이것을 관광객이 전라남도에 쓰면은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에 할인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자기 이제 고향에 가서 쓸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유통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든 카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전라남도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잘 운영이 되면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이름만 있는 전시성 사업이 될 확률이 높다. 네, 관광객의 발길도 이끌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남도패스인데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도패스가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역할을 다 못하면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201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18년도 지난해 결과를 보니까 22개 시군에서 11개 시군만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도 약 75개소 정도밖에 가맹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미미하다는 것이죠. 이 실행 자체가. 전라북도라든가 인근 광역자치단체를 보니까 이 남도패스와 비슷한 이런 그 제도로 해서 관광 활성화의 그 개인차 역할을 톡톡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도 1000년을 맞이해서 야심차게 이렇게 출발한 남도패스 자체는 그동안 사실상 사업 추진이 좀 지지부진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팔을 좀 걷어붙인 것 같아요. 금년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0개소씩 해가지고 약 2,000개소 정도를 이렇게 가맹점을 확보하겠다. 그래가지고 시군에다가 배당까지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고 또 시군에다가 전담 창구도 좀 개설해라. 그러니까 문제점이요. 우리 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목포 지역만 해도 하당에 우수 숙박시설에 가맹점이 없어요. 그다음에 목포 내 유명한 맛집이 또 가맹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강진도 마찬가지고 또 해남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가서 남도의 맛과 남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 아예 없고 또 그다음에 고흥, 보성, 장흥 이쪽으로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무안이나 신안은
아예 가맹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에서 이렇게 자꾸 홍보하고 자랑한 것만큼의 효과가 사실 아직까지는 미지수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없는 한 10여 개 시군과 더불어서 현재 가맹점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그 실효성이 없는 가맹점,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더 가맹점을 대충 확충시키는 그런 작업에 빨리 도입해야만이 이 남도 패스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입시켜서 우리 전라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남도 패스 카드가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네네.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맹점이 없는데 사실은 그 껍데기, 좀 그 심하게 얘기하면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허울만 있고 그냥 전시성 사업으로 전라남 도에서 무슨 일을 한다라는 홍보,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근 지역과 더불어서 광주 같은 데도 사실 좀 더 연기해서 광주의 큰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 전라남도 카드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광주에서 자고 우리 전라남도에 와서 많이 먹고 또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참여하는 업체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되고 또 그걸 위해서 전남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남도 패스가 관광객들을 사로잡는 차별화된 뭐 혜택이나 이익들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전남만의 차별화된 관광 전략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남지사께서 지난 20일 날 광주 전남 기자협회 체육대회에 참여를 해서 여수 순천에 이어서 목포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어요. 남도 패스 하나로 광주 전남을 모든 관광을 이렇게 상생 전략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관광객 6천만 시대를 좀 이제 열어가겠다. 5천만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인프라 구축으로는 한계가 있죠. 감성의 어떤 즐거움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만족할 만한 컨텐츠가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라남도에 왔을 때 정말 볼거리나 놀거리나 즐길거리나 정말 먹을거리가 이렇게 풍부하게 지금 돼 있고 지금 자연경관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연경관이나 조건이 좋다고 해서 산업과 연계할 수 없다면은, 또 컨텐츠 개발이 미비하다면은 이건 어찌 보면은 왔다 가는 관광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4일에 그 우리 신안의 천사대교가 이렇게 됐는데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죠. 오고 있는데 다녀왔다 가신 분들 얘기에 의하면은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어떻든 이러한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남도의 숨은 매력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사전 종합적인 콘텐츠 개발이 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광주시와 전남도가 남도 패스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해서 이 부분에 해결을 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난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50만 돌파와 함께 광주공항과의 통합을 확정지은 무안국제공항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역시 24시간 내내 불이 켜지며 호남권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안국제공항이 항공사 허브공항으로 운영되고 또 호남권 관문공항으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 개항을 했죠. 그런데 무안공항에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국내 공항공사 자료에 보니까 우선 국제선이 8개국에 12개 노선, 그리고 국내선이 약 2개 노선, 부정기편이 한 3개 노선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20여 편이 뜨고 내리고 있는 여사에 좀 탄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달에 보니까 지금까지 이용하는 공항 이용객 수가 약 32만 3천 명 정도. 작년에 같은 그 기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가 현재 늘었습니다. 앞으로 또 국제적인 국제선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취항할 계획으로 있다고 보니까 올해 최소한도 한 100만 명 정도는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무난히 그런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숫자가 이용객이 많아진다고 보면은 우선 공항 시설에 대한 편익 시설이 좀 늘어나야 될 것이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국제적인 어떤 여객
공항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면세점도 좀 확장해야 될 것이고 주차장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은 보니까 일본이나 방콕이나 중국 이런 데 국제 노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항공이 무안을 거점으로 해서 운영을 직접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해서 조종사 한 30명 정도 그리고 종사자 약 한 80명 정도를 무안공항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어요. 이러한 배경이 왜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보니까 제주항공이 무안공항에서 노선 확장을 통해 가지고 수송 여객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4월 말까지 봤을 때 제주항공이 무안공항에서 약 8.8% 정도를 차지했는데 금년 또 4월 말 기준을 보니까 약 73.2% 7배 정도가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이용률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무안공항을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제주항공의 목표인 것이죠. 개항한 지 약 12년 됐습니다만은 항공사 허브공항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호남권 관문으로서 그 위치를 좀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공항 자체의 활성화로는요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접근성이 많이 해결됐다 단체 관광으로부터 해서 그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광 노선을 많이 개발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접근하게 되고 또 오게 되고 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주로 이 서남권의 관광으로 오는데 무안공항을 이용하고 또 서남권에 있는 우리 내국인들이 일본, 동남아, 중국으로 여행을 갈 적에 전세 공항으로 허브공항으로서의 또 무안공항을 이용하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이 나가는 관광객들이 다 무안공항을 많이 이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많이 활성화가 됐다는 거죠. 초창기에는 정말 해남에서 불시착하는 사고가 나가지고 해남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영암 3호에 있었던 공항이 대체로 우리가 무안 국제공항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할 줄에 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비하면은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벌써 32만 명이 넘었으니까 연말까지는 10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안국제공항의 새로운 모습, 활성화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럼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와 함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은 사실은 무안공항이 국제공항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빈곤의 악순환이 사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노선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보니까 29만 8천 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작년 말에 56만 정도 급증했어요. 이러한 이제 급증하다 보니까 입지적이나 경제적인 인프라를 좀 활용한다고 보면은 항공 정비 사업이라든가 또 항공 정비 사업을 통하는 양질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이런 연관 사업이 좀 발전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중국에서 이제 한류 금지령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해지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중국 노선을 여기서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 유커들의 관광객 유입이 좀 많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또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대만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관광객은 무안공항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신흥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호남 고속도로, 호남 고속철도가 경유를 앞으로 하게 될 것이고, 또 강주에 있는 민간항공이 또 이전하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흑산항이 또 흑산공항이 개항이 된다면은 아마 무안공항 자체가 그 중심권으로서 더욱 탄력을 좀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남권에 대한 거점 공항으로서 좀 발돋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서남권의 거점 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관광객, 특히 중국 유커를 비롯한 일본, 중국, 대만, 그다음에 동남아 관광객들까지 오게 하려면은 공항을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서남권에 관광 자원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외국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있어야 오지 않겠습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또 공항이 활성화되고 그게 같이 아주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관광 자원, 서남권에 있는 이 보물 같은 관광 자원을 갖다가 전부 다 인프라를 더욱더 활성화시 구축하는 것이 무안공항의 활성화와 직결되어 있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나가는 관광객들이 더 많은 우리 내국인들이 외국에 나갈 적에 많은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안국제공항에서 외국으로 가는 노선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 지금에서 무안에서 후쿠오카, 지금 후쿠오카를 대한민국에서 가는 그 노선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무안에서 일본의 후쿠오카 가는 노선이 주 4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을 가는 관광객들이 벌써 일주일에 4번 정도는 무안국제공항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외국하고 노선을 많이 개발해서 하는 것이 또한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에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노선도 많이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이 그렇죠. 공항으로 인해서 지역민들도 편하게 이용될 수 있고 또 외국 관광객 유입도 기대해 볼 만한데요.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하는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사실은 2021년도에 강주 민간 공항이 무안으로 이전해서 통합이 돼요. 지금 현재 50만 명대가 이용하고 있는데 아마 통합이 되면 230만 명 정도가 이용할 걸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통합이 된다면은 호남 고속철 무안공항 조기 개통 이거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 공항 기반 시설이 좀 확충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항과 연계하는 관광 상품들이 많이 이렇게 아마 개발이 돼야 될 겁니다. 이러한 삼박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아마 무안공항이 더 활성화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선 확보하고 개척을 통해서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인근 지역에 이용객을 최대한 유입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라북도권이나 충청 이남권까지도 무안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접근성을 유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동남아권을 가는 데 있어서 인천이라든가 김해라든가 여기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이 있어서 무안공항이 더 가깝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 낫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남권에서 일본이라든가 동남아를 나가더라도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밤중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새벽 일찍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기도 전에 사실은 지쳐버리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만이 또 이런 부분들이 무안공항이 최대한 이 지역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중국 내륙에 있는 중국인들은 섬과 해안선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섬과 해안선, 우리 전남권의 아주 귀중한 자원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관광 자원으로 마련해서 중국 내륙 관광객을 공략할 수 있는 공략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호기심 그리고 다시 오고 싶은 그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여행 상품 이 개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남권이 이러한 자원들을 패키지화 하려면은 하나의 어떤 군이라든가 하나의 시만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전에 우리 전남권 전체가 똘똘 뭉쳐서 해야만이 무안공항도 살아나고 우리 전남권의 관광도 활성화될 것이라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무안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안공항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제일 현안 중에 하나는 이제 KTX 노선의 확충입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광주의 민간 공항 이제 무안국제공항 오면은 광주를 이용한 그 시민들이 무안국제공항까지 지금 현재는 거의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띄엄띄엄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정리에서 KTX 노선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무안공항까지 오는 이 노선을 빨리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남선 KTX 완성이 나주까지 와 있는데 나주 고막원에서 무안까지 22km. 무안공항까지. 그다음 무안공항에서 우리 목포까지 29.3km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노선이 다 완성되는 게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나주 그 고막원에서 무안공항까지 가는 22km 노선이라도 빨리 먼저 집중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야만이 광주를 중심으로 한 또 외국의 그 충남 밑으로 가는 그 시민들이 무안국장에 빨리 접근할 수 있다. KTX 통해서. 그렇게 해서 고막원에서부터 무안공항까지의 22km KTX 노선을 집중선 개발하자라는 그런 그 도민적 요청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무안공항의 접근성으로 인해서 이제 KTX도 빨리 개설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그와 관련된 문화관광 콘텐츠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차별화되고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남도패스 카드를 통해 전남의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큰 영향을 끼치기 바랍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이 호남권 관문공항으로 상승되는 위상을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